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또 실제 의대에서의 입시의 전형의 특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벌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갈팡질팡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활동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좀 새롭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되시고,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족한 부분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학생부에 대한 부실 기재나 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선생님이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직접 대면을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않은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대학 입시가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정시 비중이 40%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은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정시 비중이 한 40%가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4학년도 간다고 해서 정시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학을 가는 거는 정시로 가는 것보다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간다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그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첫 시험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좀 더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다져서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4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 5월이 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학습 일정이 운영이 되지 못하고 학교를 아직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고도 앞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커다란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걱정되는 바는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부실 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 또는 5월 초 정도 돼서 만약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시게 되어지면 자신의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가 기재가 제대로 안 되면 손해보는 건 누구? 그냥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에서는 어떻게 기재 관리가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주목해서 들으시면서 향후 남은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3월과 4월 달에 진행이 되어질 것들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 5월 달에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말 되면 다시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의 시간이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여름방학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학생부 마감일자가 8월 30일인데 이게 이제 1학기가 9월 16일로 연장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시게 되면 학사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대학 입시 전형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간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 능력 특기사항, 진로 희망사항, 독서 활동, 봉사 활동, 모든 활동의 기재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는 학생부의 다양한 부분들을 채우기가 어려운 사양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를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이 보면 우리가 이제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2020년에 수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어요. 77.3%였고, 수시 선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뭐 수시가 너무 많다, 정시 비중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던 또 수시의 학생부의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정시 비중이 높았었을 때 유리한 거는 당연히 재수생, 그렇죠? 또는 정시 비중이 높다는 거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니까 뭐 강남 지역의 학생들, 사교육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지역의 학생들, 또는 우수한 고등학교, 정시 수준의 고등학교, 이런 데는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시 비중이 높은 게 불리한 거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보다 대부분 수시로 대학을 갔었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은 이렇게 77대 23 정도의 비율은 어떻게 보면 수시 비중이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그냥 정시를 폐지하고 수시 100%를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수시가 너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시는 2024학년도까지 40%, 2023학년도까지 30%로 정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시 비중이 23%였지만 사실은 서울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 또는 의치 한의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2022학년도로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2022학년도에 대한 시행 계획이 5월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발표가 되어지면 비율은 다소 좀 수시 비율의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정시는 아마 한 30% 정도로 갈 거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게 수시 비중이 좀 줄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인데, 대학 입시의 전형은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적성고사 전형은 2022학년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기로 했거든요.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성고사 전형은 2022학년도까지 폐지하기로 했고, 논술 전형은 2024학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전년도보다 0.3%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의대 중에서는 이화여대 의대나 부산대 의대가 의학과 선발을 올해부터 이제 멈췄는데, 아마도 2022학년도 가게 되어지면 논술 전형의 감소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대학 입시 여러분의 주 방향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 이렇게 전형으로 세분화시켜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그렇죠?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수능 공부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연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논술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지면서 아마 2022학년, 23학년도 가게 되어지면 논술의 감소폭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의대 모집 인원 추이를 보게 되면 전국의 의대가 40개 정도의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37개 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다가 올해 38개로 늘었어요. 38개로 는 건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와 내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에서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927명 수시정시 합쳐서였다가 올해 강원대 의전원에서 넘어온 49명이 추가되어지면서 2,977명으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한 해, 그러니까 의대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한 해가 2021학년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약학전문대학이 이제 약학대학으로 넘어오면서 약대 선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연계 쪽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이제 문과 쪽에서는 사실은 진로 방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법학대학도 이제 법과대학도 없어지면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과에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영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나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자유전공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모든 고등학교들이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문과보다는 이과 중심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가 2021학년도가 가장 비율이 높은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05년도에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보니까 2005년도에 정시가 48.5% 수시가 51.5%로 처음으로 수시 비중이 많아진 해가 2005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시 비중이 조금 더 계속 늘려나간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2021학년도가 의과대학의 비중이 높고 현재 2021학년도를 보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60.95%고 정시에서 39.04% 거의 40%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하는데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초 선발 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에 미총죽을 해서 정시로 넘어오는 정시 2월 인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정시에서의 선발 비율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정시 비중을 늘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의예과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예과는 벌써 선발 비율이 한 40%를 넘어서는 정도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의대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 부분을 고려하겠죠.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대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 수능 시험을 잘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렵거든요. 왜 되게 어렵냐면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결과 중심의 입시라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수능에 딱 시험을 봤었을 때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가 안 나오면 끝이니까. 근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시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큰 시험을 많이 봐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더 경쟁력 있는 재수생들이 상위 집단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2개 과목에 대한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할 수 있으면 합격이 쉬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수능 최저도 안 돼, 학생부 교과 성적도 안 돼 이러면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면 경쟁도 치열해지게 되어지고 합격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죠. 뻔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수능 최저의 충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은 당연히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려고 한의대를 가거나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내신 성적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이 내신에 대한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로 갈 때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맞추면 붙을 수 있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에요. 학생부 비교과라고 하면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니까 비교과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희망 사항, 세분 운영 및 특기 사항,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고 이 비교과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꼭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만 좋아서 의대를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라 하더라도 비교과의 의사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중요해요. 학교 프로파일은 뭐 이 프로파일의 용어의 의미가 좀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출신고등학교의 유형, 그 다음에 출신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출신 고등학교의 문이과 비율, 출신 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같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업 배경, 이걸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시 전형이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대부분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간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프로파일이 좋은 학교, 자사고나 특목고나 강남권의 학생들이면서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꼭 그렇다 해서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좋으면 무조건 교과로 가고, 자사고 특목고는 무조건 종합으로 가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교과에서 종합으로 쓸 수도 있고 종합형인데 교과로도 쓸 수 있는데, 대략적인 범위를 정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그렇게 수시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내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끔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업적 배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나는 1.5 내신 성적인데 나의 1.5 내신 성적을 자사고 특목고에도 2.0하고 동등하게 보는 게 말이 돼? 당연히 1.5가 훨씬 더 우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신 성적 그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내신 성적이 1.5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 평가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각 고등학교의 출제 범위에 맞춰 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 내의 학생들끼리의 평가를 통해서 책정이 되어지는 점수다 보니까 결국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업적인 능력과 역량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렇게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우수하며 비교과 활동을 두루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을 좋으면 좋겠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의대 입시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만약에 가려고 해, 정기정보를. 그러면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만약에 정기정보로 가려고 하면은 뭐면 되냐면,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수능 최저는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대를 가려고 하면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엄청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공부보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업적인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학교 활동이라든가 독교 활동이라든가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두루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만 이게 가능한데,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부모의 개입 없이 학생 스스로가 학교 활동을 충실하게 하면서 대학을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내신 성적을 뭐 1.123 남는 내신 성적을 맞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 또 뭐 수능을 예를 들어서 4개 영역이 합이 5,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쉬운가? 아주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 활동까지 두루 다 갖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의과대학의 학교 생활이나 학생부 기재나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일반 대학을 가는 학생들보다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어도 200배 정도 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의대 가려고 해. 그럼 첫 번째 갖춰야 되는 게 뭐야? 우수한 내신 성적. 대부분 1.3 이내 정도의 우수한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능 최저학이 없는 학교가 전년도에 인제대학교 의회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
학생부 종합 중에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여기 있어요. 학생부 종합, 미반영,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대, 계명대, 경상대 같은 학교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의대 중에서 약간 메이저 의대죠. 그렇죠? 서울권에 있는 주요 의대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인데 이렇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을 뺀 나머지 요소들을 가지고 뽑는다. 그럼 나머지 요소가 뭐야?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전형이 되고 활동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된다는 얘기는 결국 학업적 배경이 좋아야 되겠죠. 일반계,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강남권이나 과학고나 영재고와 같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나누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자사고보다 못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못하다고 하진 않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형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 최저 반영과 수능 최저 미반영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형이 나누어지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나눠지는 거죠. 당연히. 이해되세요? 이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겠죠. 이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고 그럼 그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생부 미반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거예요. 왜? 수능 최저가 없으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내가 목표대학이 있겠죠. 나는 서울대를 목표로 할 거야. 아니면 고려대가 목표야. 어디를 목표하든지 간에 일단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대를 원서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 6개를 다 의대를 쓰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6개의 의대를 다 학종으로만 쓰는 사람도 없다. 교과로만 쓰는 사람도 없다. 6개를 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거로만 쓰는 사람도 없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거로만 쓰는 사람도 없어요. 아셨어요? 결국은 어떤 성적대를 하더라도 의대를 원서를 쓰는 건 다 상향이거든요. 의대는 안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대 쓰면서 치대도 쓰게 되고 학생부 종합 쓰면서 교과로도 쓰게 되고 수능 최저 반영도 쓰게 되고 미반영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원서 지원의 안정적 전략이 나오는데 나는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은 되게 좋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벌써 학교 활동 망쳤어. 반장 부반장 해본 것도 없고 상 받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난 이상하고 다 망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교과 전형으로는. 왜냐하면 교과 100%라 하더라도 대부분 다 비교과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충실히 채워나가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남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충실히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어떤 학교는 4개 영역 합이 5, 4개 반영하는 학교가 있네. 또 어떤 학교는 3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과탐을 2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하나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수능 최저가 어떤 학교는 보니까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2개. 이거 높은 거야. 이거 높은 거야.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3, 각 다 1등급 맞아야 된다는 거죠. 높은 거죠. 등급이 낮은 거 봤더니 4개 영역 등급 합이 8, 제주대 낮다. 그렇지?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충남대 이런 데 낮다. 이렇게 낮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차이는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의미.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률은 과연 얼마 정도 되냐. 학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수능 최저의 등급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해.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뽑겠다는 인원을 다 못 채워. 그러니까 그 인원을 뭐로 넘겨? 정시로 넘겨서 뽑다 보니까 입시 취지에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최초 선발하겠다는 인원은 수시에서 뽑고 또 정시는 정시대로 뽑자. 어차피 정시 비중도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낮추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좀 낮췄고 올해도 좀 낮췄어요. 그래도 보통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은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30% 정도 30에서 35% 정도가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에 원서 지원을 했다. 보통 그러면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4대1이나 5대1이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한 30에서 35%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 2대1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만큼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어떠냐?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어떤 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 거야. 엄청 높잖아. 왜냐면 내가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수시에 원서를 쓰는 건 언제? 9월에. 그럼 수능 시험 보는 건 언제? 11월에 원래 보는 거죠. 올해는 12월에 보지만. 그러니까 9월에 원서를 쓸 때는 우리가 6월 달에 시험 봤었던 거, 9월 달에 시험 봤었던 점수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실제 수능 점수를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충족을 시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9월에 원서를 쓸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가 낮은 쪽에 원서를 쓰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이 5가 아니라 4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런 데를 쓰는 거야. 수능 최저를 낮은 데를 원서를 쓰면 어떨까? 낮은 데를 원서를 쓰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겠죠. 30명 중에 충족하는 애들이 절반 15명이 지원한 거 충족한 거야. 그럼 이 15명 안에서 합격생이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 최저의 수능 최저가 낮으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게 돼 있고 충족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들의 내신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의 학생부 등급 컷이 만약에 1.3이다. 그럼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의 학생부 내신 등급표는 1.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 최저가 낮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유리하지 않다. 왜? 수능 최저가 낮으면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충족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합격생의 학생부 등급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능 최저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수능 최저가 높으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겠지. 낮아지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고 그럼 결국은 내신이 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1.3이면 얘는 1.6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신에 강점이 있어. 내신에. 그치? 그리고 나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좀 낮아. 그러면 2번. 근데 나는 내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나는 수능에 아주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를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노려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자 수능 최저 없으면 제일 좋죠. 수능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수능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해서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남은 게 뭐야?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와 학교 프로파일이죠. 결국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활동의 영향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활동의 영향을.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보단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도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의 의미는 첫 번째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보통 30에서 35%의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학교마다 달라서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어떻게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경쟁률이 높아져.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 합격생들의 내신 합격선이 높아져. 수능 최저가 높으면 당연히 학생들이 겁이 나니까 지원을 덜 하겠지. 경쟁률 낮아져. 그렇죠? 경쟁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도 낮아져. 그러면 그 몇 명 학생들 중에서 합격생을 내다 보니까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면서 내신 이해가 1.3이면 1.7이 되는 거야. 수능 체제가 없으면 당연히 수능 체제를 못 맞출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지원은 용이하지만 활동의 역량이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내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생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적합한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자, 전형별 등급 컷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거 잘 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는 것과 수능 체제가 없는 것으로 나눠져요.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수능 체제 있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수능 체제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없어요. 자,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게 수능 체제가 없는 거,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없고, 연세대 없고,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얘네는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들이에요. 없어요. 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북대, 가천대, 충남대는 수능 체제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물론 이화여대 같은 학교는 면접을 보지 않고 그냥 서류평가 100%로 뽑는 전형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의 내신 등급 폭이 더 벌어져요. 이렇게 1.5에서 2.4까지. 수능 체제가 있으면 내신 폭이 좀 좁아요. 1.35에서 1.65인데 어차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활동의 역량을 많이 고려하니까 학교 특징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이게 일반계고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이제 뭐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나 과학고나 뭐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일반고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활동 역량, 일반계 학생 중에서도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수능 체제가 있는 쪽으로 갔었을 때 내신의 폭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수능 체제가 없는 것보다는 그 점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로 갔었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학생부 종합은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이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을 대부분 다 언제 보냐 하면 건양대를 빼고 난 다음에 수능 전에 보죠. 면접을.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건 뭐지? 수능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능에 자신이 없으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에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을 안 보는 학교의 경쟁률이 무지 높다. 면접을 보는 학교의 경쟁률이 낮다. 면접을 보는 학교의 내신이 매우 높다. 등급이. 면접을 보는 학교의 내신 등급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대학을 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면접을 보는 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합격생들 간의 내신의 점수 폭이 벌어져요. 1.35에서 1.75 정도로. 그런데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라고 한다면 이걸 면접을 보지 않고 학생부 교과로만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 간의 내신 성적 폭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1.3 이내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정리를 잘못해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수능 체제 없는 거.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있는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능 체제 없는 쪽이 경쟁률이 높고 수능 체제가 없는 쪽이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더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거는 뭐 1.35에서 1.6이라는 건 요 모든 대학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점수 편차폭이 더 길게 벌어지고 여기는 점수 편차폭이 좀 짧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봐요.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보는 학교들, 서울대, 카톨릭대, 고려대 학교 추천이나 연세대 같은 데 있는데 연세대는 폐지가 되어졌죠. 그렇죠? 연세대학교 면접평도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서류평가 100% 전형을 보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들의 내신 편차폭을 보면 서울대, 카톨릭대, 고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림대, 충남대, 원광대, 카톨릭 관동대가 내신 평균이 1.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울산대, 연세대, 미래 등등등의 학교는 1.5에서 한 2.0 사이. 그 다음에 2.0을 넘어가는 경우가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 이 정도예요. 근데 요거 이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지금 할 때 나는 1.0 이내를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는 보니까 1.8인데 울산대학교 단국대천원이 1.5니까 나는 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는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여지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바로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얘기해 줄 점은 이 교과 성적은 그냥 평균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삼아야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평균이 1.5였다 라는 얘기가 작년에 1.5 이내에 있는 학생은 다 붙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1, 1.2가 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둘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다 이런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 그렇죠? 학생부에 아까 얘기했었던 비교과,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희망사항이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이런 항목들이 되게 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출신고등학교의 프로파일도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성적이 2점대 이상의 평균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냥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야. 내 내신 성적이 2.2등급이야. 선생님, 저는 경북대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내신 성적으로만 보지 마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까 얘기했었던 거와 똑같죠. 학생부 교과도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대부분 내신 성적이 1.3, 1.25, 1.20, 1.10 정도의 이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데는 내신 성적이 1.4에서 1.7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 그리고 면접을 언제 봐? 수능 전에 봐. 수능 전에 보니까 지원하기가 좀 부담되죠. 원서 쓰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신도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생이 원서 지원하기가 편하잖아요. 수능 전에만 면접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경쟁률이 몰리고 내신 등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이렇게 면접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신 편차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런데 면접은 뭐로 보냐? 결국 면접을 보는 거는, 면접의 핵심은 이거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인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의학적 인적성.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등등등의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이 학생이 의학적인 인적성과 그 다음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나는 내신 성적만 좋으면 의대 갈 수 있어. 안 돼. 왜냐하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중요하다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결국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등등의 이야기로 인해서 학생부를 조금 더 간소하게 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학생부가 조금 더 항목이 축소되어지거나 기재 글자 수가 제한이 되는 등 학생부에 대한 이렇게 그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학생부의 영향력이 감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학생부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수시로 가야 돼. 수시로. 왜냐하면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어찌됐든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가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교과 학습할 때 사항, 다시 말해서 내신 성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럼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학교에서 좀 더 우수한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학년에 한 개 총 6개로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기재도 많이 안 하니까 수상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학년에 하나를 넣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어떤 하나를 넣느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러면 예를 들어 쓰기 토론 발표대회 상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 같은 상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적합성이 있는 수상이 좋겠죠. 그럼 그 중에서 동상이 좋아, 은상이 좋아, 금상이 좋아? 당연히 금상이 좋죠.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첫 번째,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번. 두 번째, 지원할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을 받도록 노력한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중에서도 높은 등위를 받도록 한다. 등수가 좋아야 돼. 금상이나 대상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뭘 나타내냐면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결국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동아리 선정이거든요. 동아리. 왜냐하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적 합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동아리예요.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 동아리가 춤 동아리야. 나쁘지 않아. 하지만 춤 동아리가 학생의 의학적, 과학적인 우수성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춤 동아리 같은 거 하게 되어지면 사실 학생부의 되게 중요한 요소를 빼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동아리가 대부분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수학이라도 관련된 동아리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시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가면 가장 치열한 부분이 결국은 동아리 선정하는 거예요. 이 동아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리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거. 그리고 반장 2번, 3번, 4번 하는 것보다 동아리 회장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학생부의 기재들은 여러 가지 등등등을 생각하면 동아리 회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동아리 회장을 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학교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이렇게 글자 수가 좀 제한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자율 동아리는 본 동아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적합해요. 하나 힌트는 영어로 쓰지 마라. 자율 동아리는 뭐 MIFC 이러면 이게 무슨 축구 동아리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녹여서 제목으로 잡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기재하는 게 좀 나름대로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재의 사례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동아리 활동이나 행동특설, 종합의견, 출결, 봉사, 독서활동 이 모든 항목들이 하나도 버리는 항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항목 하나하나가 결국은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문항으로 다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이것이 면접으로 다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점들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해야 되는 거, 학생부 교과를 하는 거 여기까지는 돼. 수능 최저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학교 비교과 활동이나 학생부 기재 관리를 이끌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자, 그래서 학생들이 왜 비교과가 중요하냐? 이 점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죠. 학생부 종합으로만 원서를 쓰는 학생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같이 쓰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에는 비교과가 없다고 하자. 교과 100%. 종합으로 쓰면 비교과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는 경우 쓰는 거예요. 적용되는 경우는 교과로 쓰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능체를 다 맞출 수 있어?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되지 않는 쪽으로 쓰면 이건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게 되면 비교과의 우수성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공과기여를 쓰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적합성을 갖추도록 또 학생부 관리해야 되고.
원서지를 이러면서 이 안에서 상향이나 적정이나 안정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의대 원서 지원은 6개를 일반 학생들 원서 쓰는 것처럼 나는 그냥 기계공학과, 이렇게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쭉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 있는 쪽, 없는 쪽, 종합, 교과 또는 의대나 치대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4가지 요소, 적어도 3가지 요소, 수능 최저, 학생부 교과, 비교과의 우수성을 지금서부터 착실하게 관리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특정 대학에서 의대에서 적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의 계획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수능 최저가 안 돼 있다, 또는 교과가 안 좋다, 또는 비교과 활동이 안 좋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 자체가 되게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같이 두루 갖추도록 노력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의대 목적으로 삼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죠. 학생들이 학교의 내신과 수능 공부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부담 없으니까 그냥 학교 내신 공부하고 학교 활동만 열심히 해도 돼. 물론 그것도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내신 성적 막 1.124 맞는다는 게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그거에서 더 어려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학습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수행평가나 교내 대회라든가 아니면 연구 탐구 보고서라든가 진로 희망을 잡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이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치 한의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컨설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분의 학교 생활 기록부나 학교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정말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5월치에 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몰아서 모든 것들이 밀려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만 1학년의 학생부, 2학년의 학생부가 부실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학생부로 마무리가 되어지지 학생에게 맡겨두고 또는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두면 결과적으로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항상 얘기하죠. 수시는 뭐라고?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과정은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시처럼 6월, 9월 안 봐도 다시 보거나 올해 수능을 망치면 재수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부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그 이후로 수정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입시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